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는 계절을 앞서는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기온만큼 높은 자외선 지수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때이른 더위는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대구에 오늘 낮 기온이 29도를 출발해서 내일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은 32도, 김천과 성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는 커지겠고요. 따라서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는 기온만큼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지수도 오후가 되면서 높음 수준으로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날씨를 보면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맑고 기온이 오르겠고요. 수요일쯤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대릉원이 무료 개방된 후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인근에 있는 황리단길에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대릉원 첨성대를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신라시대 23개의 고분이 있는 경주 대릉원 지구입니다. 지난 4일부터 천마총을 제외한 대릉원 전체가 무료로 개방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사흘 연휴 동안 2만 9천 명이 찾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경주 사람 아니면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무료 개방하면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릉원 무료 개방과 함께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는 대릉원 미디어 아트도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대릉원 미디어 아트는 고분의 특징을 살려 소리와 빛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람하는 이 트렌드 자체가 유적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유적에서 발생되는 어떤 예술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대릉원과 바로 붙어 있는 황리단길,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국내외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20만 명이 찾아 하루 평균 6만 명이 넘었고 지난달에는 16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휴대폰의 고유 주소를 통해 관광객을 확인하는 무인 계측기를 통해 측정한 것입니다. 황리단길 자체가 골목 구석구석에 경주만의 역사와 향기가 있는 나지막한 한옥들이 즐비하게 있고 또 5분 정도만 걸으면 옆에 대릉원 지구가 그 세계문화유산 지구인 대릉원 지구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을 대릉원 무료 개방과 함께 경주시는 이번 달 중심상권 동행 행사와 골목 야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 대릉원과 첨성대 인근을 연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5월 한 달간 상생의 손으로 유명한 호미곶 광장 일대에서 3가지 생태 녹색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호미곶 해안단구에서 호미곶 지질을 조사하고 상품을 받는 지오특공대 프로그램은 주말과 공휴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 호미곶 해녀를 직접 만나보고 물질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야심만만 영화제는 오는 19일부터 21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영화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신청사 건립은 필요한데요. 상주시가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구도심을 벗어나지 않는 곳을 통합신청사 건립부지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고민하고 있는 경주시가 참고할 대목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전달받은 강영석 상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로 3개의 후보지 중 현 청사 인근인 낙영동 구잠사곤충 사업장 일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낙양동 일대는 100점 만점에 68.1점을 얻어 시민운동장 인근 만산동 일대 41점, 상주역 인근의 성동동 일대 32.6점을 크게 앞섰고 특히 50%가 반영된 시민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시민들이 현청사 인근 지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위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현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의 본사 유치,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금까지 3번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소 3곳을 선정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민을 편가름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마저도 시민에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기금 1292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CCTV 4,600여 대를 통합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와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포항 지역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올해 상반기에만 폭행과 절도, 음주운전, 청소년 범죄 등 110건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CCTV에 AI 기반 지능형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이나 차량의 이상 상황을 즉각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가족도 지인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죠. 우리 지역에서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장례식장. 재단이 영정사진이 마련되고 상주에는 유족 대신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달 28일 홀로 생을 마감한 60대 남성. 쪽방 생활을 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고 뇌경색과 불안장애 등으로 7년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시신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왕래가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이제 고인을 보내드리고 이랬는데 좀 많이 이제 마음이 아파요. 올해 대구시가 공영 장례제를 도입했습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만큼은 우리 가족이 없더라도 사회적 애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공영 장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면 시신은 화장돼 공골 납골 땅에 안치됩니다. 최근 5년간 대구 내 고독사는 556건,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점차 늘어 793명으로 더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공영 장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가족 관계의 그런 단절 문제로 아마 이런 대상자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다 죽음마저 쓸쓸하게 맞는 사람들. 떠나는 길에는 소외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영 장례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1,000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 노동자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에 18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735억 원 등 총 1,00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경북도 내 모든 학교의 급식소 환기시설을 개선해 급식 노동자의 폐암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집단 폐사 등 양봉농가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결책 모색을 위해 민관 전문가 협의체인 지속가능한 양봉산업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앞으로 통일된 통계를 기반으로 사육 밀도 관리와 밀원수 확보 방안, 농약과 살충제가 양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2030년까지 484억 원을 들여 꿀벌 보존을 위한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태풍과 강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울진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조립주택 주변 비탈 사면과 배수로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조립주택의 누수와 침수 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울진 산불 피해 이후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157개 동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7월 14일까지 2달여 동안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등 농촌 관광시설 3만 3천여 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5월의 때이른 더위는 불청객 손님처럼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구 기온이 29도로 시작하면서 내일은 33도, 안동은 32도, 그리고 김천과 성주는 34도까지 껑충 뛰어올라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자외선 지수도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 들면서 오존 지수도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름 사진을 보시면 중국 상하이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구가 14도로 출발하면서 칠곡은 29도, 영천은 낮 기온 29도, 경산도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10도, 구미는 13도로 출발하면서 상주는 30도까지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봉화는 8도, 안동은 11도로 출발하면서 안동은 낮 기온 28도, 영양도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포항은 1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16도로 시작해서 울릉도 2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는 맑고 기온이 높은 가운데 수요일쯤 잠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